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사마알루미늄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마알루미늄 주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하락했다 반등했다 다시 또 하락했다 반등 다시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현재 강하게 하락한 상태에서 현재는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 조금 더 말씀드리고 모멘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10월 7일날 나왔던 이슈인데요.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 확정으로 반사이익 기대감의 2차전지 테마주 동반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유럽연합 즉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향후 5년간 최고 45.3%의 관세 폭탄을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EU 시장 전기차 점유율 재편이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물론 유럽과 미국의 일부 전기차 업체까지 관세 부과 대상이라며 현대차와 기아가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대차 기아는 상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갖게 됐다. 중국에서 생산한 전기차 물량 중 유럽으로 수출되는 물량 자체도 없다. 유럽에서 팔리는 코나 일렉트릭은 현대차 체코 공장에서, 니로 EV는 기아 화성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EU는 지난 4일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일반 관세 10%에 더해 추가로 7.8에서 35.3%포인트의 상계 관세가 붙어 최종 관세율은 17.8%에서 45.3%가 되고 있다. 투표를 통해 결정된 최종 관세율은 오는 31일부터 5년간 적용 예정이다. 중국 전기차 업체는 물론 중국산을 들여오는 유럽과 미국의 일부 전기차 업체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개별 기업으로는 테슬라, 그리고 비아디, 그리고 지리, 볼보가 포함된 지리 자동차가 되겠고요. 폭스바겐, 그리고 SAIC 순으로 확정 상계 관세가 책정이 된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7.8%포인트고요. 비아디는 17%포인트, 그리고 지리 자동차 같은 경우는 18.8%포인트, 폭스바겐, 그리고 BMW는 20.7%, 그리고 SAIC는 35.3% 순서적으로 확정 상계가 현재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관세 대상에 포함되는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일반 관세 10%의 상계 관세 7.8%포인트를 더하면 최종 관세율은 17.8% 적용받게 된다. 실제 잠정 상계 관세 시행 이후 중국 전기차 업체 유럽 판매량은 감소세다. 시장 조사기관인 데이터포스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업체의 유럽 시장 합산 점유율은 지난 6월에 11.1%로 정점을 찍은 뒤 7월에는 9.8%, 8월에는 7.7%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저가 공세로 점유율을 확대해온 중국산 전기차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며 확정 상계 관세 상한을 낮추는 등 EU와 중국 간 협상 여지는 남아있지만 경쟁업체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게 되면 한국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어찌 보면 반사이익이 되겠죠. 중국에 대한 중국이 모든 걸 다 어떻습니까? 덤핑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어떻게 중국에서는 이렇게 싸게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임금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 세계 제조업을 전부 다 중국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임금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임금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자,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을 갔던 이유는 뭡니까? 물론 거기에 인구수도 많지만은, 어떻습니까? 임금이 싸다는 거죠. 임금이 싸는 매력이 있어가지고 중국에다 공장을 지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임금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가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베트남이라든지 이쪽으로 계속 진출한다는 거죠. 거기도 전부 다 인구수가 몇 억 명이 넘습니다.
참고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지금 인구수가 더 많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게 어떻죠? 중국은 상대적으로 인도보다 임금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인구수도 인도가 중국을 추월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게 어떻습니까? 중국에서는 중국말을 따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사람들한테 영어로 쓰면 알아듣겠습니까?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인도 가면 어떻습니까?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어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영어 쓰는 거 가서 인도 가서 영어 쓰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 중국을 벗어나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쪽으로 현재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왜 중국이 이렇게 싸게 이제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생각하시면은, 자, 전 세계적으로 IMF에서는 이제 각 나라별로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현재 GDP 대비 현재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 국채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됩니다. 우리 국채를 좀 더 늘리자. 국가 부채를 좀 늘리자. 라고 하면은 땅땅땅 하면은 쉽게 말하면 돈 필요해? 그러면 쉽게 말하면 뿌리에다가 잉크만 있으면 됩니다. 잉크 뿌려고 종이 딱 해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야 여기 $10,000 준다는 거죠.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도 역시 국가 부채가 많다고 합니다. 200%가 넘습니다. 참고적으로 남미 국가 같은 경우는 자, 그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0%가 넘으니까 국가 부도 사태가 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GDP 대비 200%가 넘는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일본은 살아남을 수 있지?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물론 준기축통화국이긴 해요. 그러지만은 자, 일본의 특수성이 뭐냐면 일본에서는 국채를 만들잖아요. 그럼 어떻죠? 거기를 대부분 자국민들이 다 소화를 합니다. 외국에서 그 부채를 산 게 아니라 자국민에서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워낙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본에서는 은행에다 돈을 넣지 않습니다. 본인 금고에다 넣든지, 금고에 넣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잖아요. 도둑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다? 그거를 은행에 넣으면은 마이너스, 쉽게 말하면 이자를 준 게 아니라 보관세를 줘야 됩니다. 그럴 때면 어떻다? 그 돈을 그대로 국채를 보통 삽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예전에도 일본에는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어떻습니까? 부동산이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잖아요. 물론 미국도 모기지 사태가 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사람들도 부동산에 투자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 전부 다 부동산 투자했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이거 시간이 많이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하냐면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일본 사람들은 본인의 국채에다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같은 게 어떠냐? 중국에서 IMF에서 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중국의 지방 정부의 공기업의 부채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무슨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런 데 보면 각 지역의 지자체 보면 개발공사라는 데 따로 있거든요. 지자체 공사 있습니다. 지자체의 공기업이 되는 거죠. 거기가 있습니다. 중국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떠냐면은 계속 활성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이 일하면 돈을 벌고 그걸로 계속 쓰다 보니까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 지자체에서 계속 돈을 주는 거죠. 야, 싸게 만들어. 우리가 니네 돈을 대줄 테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의 공기업의 부채가 너무 높습니다. 현재 그걸로 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상태란 거죠.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가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동사, 기술적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알미는 오늘 6.76% 상승하면서 58,400원을 방어했습니다. 자, 주가 보시면 고점에 잡으신 분들 상당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는가 싶더니 대략적으로 85,000원대 지지 받는가 싶더니 이탈했고요. 자, 두 번째 지지 때는 한 7만원대 지지 받는가 싶더니 또 이탈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어떻습니까? 4만원 정도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기존에 보면 어떻습니까? 외바닥에서 꺾였습니다. 외바닥에서 꺾였습니다. 이번에는 쌍바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씩 저점이다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위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장대 양봉의 대량거래 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권에서 눌림목이 나온다면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할로 접근하셔가지고 고점에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단가를 좀 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자,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바닥권에선 추격 매수가 아닌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셔서 분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간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58,40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1차 저항대는 63,000원, 그 위에 7만원과 8만원, 85,000원, 95,000원, 10만원, 그리고 11만원, 12만원, 13만원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13만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지지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대 57,000원, 그 밑에 49,000원과 4만원 구간에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도를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42,000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기관 한 달 동안 57,000주를 팔았는데 샀다가 최근에 팔면서 현재 트레이딩 구간을 보시면 되겠고, 금투는 현재 트레이딩, 연기금은 최근에 순매수, 사모펀드 최근에 순매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한 달 동안 93,000주를 샀고 최근에도 계속 사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개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시정비율 같은 경우 0.92%, 이 정도면 좋습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최대주 같은 경우는, 자, 동사 최대주는 54.3%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중소형주는 최대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3,100억원대에서 작년에 2,600억원대까지 좀 감소를 했네요. 영업이익도 220억원대에서 30억원대로 감소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2분기 영업 20억원대, 3분기 10억원대, 4분기는 10억원대 적자 전환됐고요. 올해 1분기 16억원 적자, 2분기는 4억원 흑자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실적은 올해 조금 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50%대, 유보는 3,3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고요. 영업이익률은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제조 평균보다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작년의 EPS는 236원, BPS는 17,332원이 됐습니다. 자, 계산은 쉽게 25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50원이면 10배면 2,500원입니다. 100배면 25,000원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어떻습니까? 자, 동사 보면은 PR 100배, 200배가 넘는다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현재는 저평가고는 아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 어떻습니까? 실적 밸류에이션보다는 모멘텀에 따라 주가는 움직이는 테마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모멘텀을 예의주시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아비언 제품에서 59.3%, 가공에서 26%, 전자부품 판매에서 14%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3자배정 유상제 빼고 주주배정 유상제 마지막에 했던 게 2007년도네요. 우리가 2024년도니까 매물은 다 소화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사 같은 경우는 부채비율 50%대, 유보는 3,300%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점 내에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사항이 연결된 회사로는 전자부품 판매업을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알미늄 오늘 종가 58,4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이 핸들하운데 현재 순 매수 중이고요. 개인의 평균 매수 단가 52,000원대, 평균 매도 단가 52,000원대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BPS가 38.2% 증가했습니다. 모멘텀은 이후에 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 확정 관련돼 가지고 국내 2차 전지들이 반사이익 기대감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 저점에서 현재 최근에 쌍바닥을 만들고 기술적 반등만 나오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셔서 분할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추sen 67.0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고요. 수급추sen 79.8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약간 더 남아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목표 주가 1차는 7만원, 2차는 85,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인 1차는 49,000원, 2차는 4만원권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마알미늄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